네, 안녕하세요. 1부에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2부에 바이오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김성준 교수입니다. 이 바이오닉스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오닉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 나이 또래는 되게 여쭤보면은 600만 불의 사나이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네, 600만 불의 사나이. 그래서 이제 600만 불의 사나이가 우주 비행사였는데 이렇게 스티브 오스틴이었나? 이름이 그랬죠. 그래서 스티브가 이렇게 우주 비행사였는데 뭐 훈련하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 사람을 이제 재건해 준 거죠. 이렇게 얼마를 들여서 600만 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제 기억에 뭐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영화 또 하나 있어서 그 바이오닉 워먼이라는 게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이미 소머스. 그래서 이게 두 개 헷갈리는데 어쨌든 눈도 막 밝아지고 귀도 굉장히 밝아지고 막 맑은 것도 들리고 막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건데 차이는요. 그거는 정상인을 뛰어넘는 슈퍼맨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건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 만들 수 있는 전자공학 기술이에요. 이것도 신경하고 관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기본이 신경세포를 모형화, 모델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신경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신경과 접합이 되는 거예요. 이 전자공학 기술이 신경과 접합이 돼서 장애를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의를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신경보철이란 신경계 장애를 가진 분의 몸에 이식되는 전자 이식장치. 이식되는 거예요. 수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술의 두려움이 있죠. 또 약간의 외부 기기가 있어요. 갖고 다녀야 되는. 그런 거를 갖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당 장애인들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선택해요. 난 그게 좋아. 할래요. 그래서 그만큼 효과, 안전성, 편의성이 입증된 장치를 말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한 30분 이렇게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목적은요. 우리 몸, 특히 청각 기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것이 이제 시각과 뇌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첨단 전자공학의 의학적 응용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제3기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기 인생 배울 때, 2기 인생 우리가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이제 은퇴 시기에서 3기 인생, 또 보람찬 인생이라고 말씀을 말씀하는데 이제 본인이나 우리 가족 친지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감각장애, 운동 기능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전자공학적인 해결 방법. 제가 전자공학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경보철 장치로는요, 인공청각이 있고요, 인공와우라고 합니다. 영어로 코크리어 임플란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시각, 그 다음에 DBS라고 해서 영어로 보십시오. DBS가 뭐냐면 Deep Brain Stimulation. 그래서 심부, 깊은 뇌를 자극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시간 관계상 제가 가장 중요한 신경보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청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공시각과 DBS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경보철이라고 해서 단어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닉 처음에 얘기하다가 이거 신경보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경하고 관계돼서 그 신경의 어떤 이 감각이나 운동에 장애가 됐는데 어떤 신경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완하는 걸 흔히 보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치과 보철하면 뭡니까?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보완해주는 그런 장치를 치과 보철이라고 하듯이 신경 보철은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보완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청각은 청각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혼동이 되는 거예요. 뭐하고 혼동이 되겠습니까? 보청기하고 혼동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보청기 그럼 가르치실 거예요? 보청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보청기는 뭡니까? 우리가 청각에 어떤 음은 높낮이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그러면 뭘 해주냐면 보청기를 끼는데 보청기는 뭐냐면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일종의 조그만 스피커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갖다 잡아가지고 특정한 부분, 주파수 부분, 음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은데 낮은 부위 혹은 높은 부위를 잡아가지고 전자공학으로 잡아서 그거를 크게 증폭해서 들려주는 장치가 보청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인공청각 혹은 인공호흡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못 듣는 분에 혹은 그게 가까운 분들에게 이식이 돼가지고 청각신경을 직접 전기적으로 자극해줘요. 그래서 듣게 되는 거예요. 보청기는 신경 자극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약간 청각이 문제가 되는 분들을 위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완전히 장애자들, 전혀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듣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청신경을 직접 자극해서. 구분이 되셨으리라고 희망하고요. 우리 그 청각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청각 시스템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귀죠. 그래서 귀가 있어서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이도라고 하고 여기가 뭐겠습니까? 고막이죠. 여기가 중이, 빨간 부분이 중이. 그 다음에 여기가 보라색 부분이 내이, 외이, 중이, 내이.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막이 외이의 끝이고요. 중이에는 뭐가 있냐면 뼈가 3개 있습니다. 이소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압력 전달. 그죠? 소리라는 게 결국은 압력이니까요. 그 다음에 내이에 들어오면 요 윗부분은 세반고리가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요거는 평행에 관계된 거고 저희가 말씀드릴 대상은 아니고 요 아랫부분이 중요합니다. 요게 코크리아라고 써있죠? 요게 뭐냐면 와우입니다. 와우는 달팽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말로. 그래서 달팽이관이라고 하죠. 달팽이관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여기 코크리아 너브라고 해서 청각신경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소리는 기계적인 압력이에요. 요걸 지나고 나면 뭐가 돼요? 신경신호가 돼요. 신경신호는 기본적으로 전기신호입니다. 신경신호는 전기신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되고요. 요 달팽이관이 굉장히 이제 그 흥미로운 기관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에 소리의 분석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이 소리가 들어오면요, 여기 소리가 여기까지 들어오면 여기서 분석이 비로소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분석이냐 하면은 주파수가 얼마인지. 제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 목소리 중심 주파수는 한 100Hz 정도 되는데요. 주파수의 단위가 헐츠죠. 그래서 한 100Hz 정도 되는데 여자분들은 뭐 150, 200 이렇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남자니까 100Hz 중심 주파수.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마다 크기가 있죠. 그거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창조주께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공학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네. 저도 이거 공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걸 볼 때마다 정말 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게 이제 이 달팽이관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 웨이도가 있고 고막이 있고 이소골이 있고 달팽이관에서 이제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는 신경층이에요. 예, 그래서 요게 그 청각신경이고 쭉 몇 개의 그 중계기가 있습니다. 중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가겠습니까? 뇌로 가죠. 이 소리를 담당하는 뇌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요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측두엽이라고 합니다. 네, 소리는 옆, 빛은 눈에 관계된 그 피질은 이 뒤에 있고요. 네, 뇌 피질은 뒤에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난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도성 난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성 난청이라는 거는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골전도 같은 거를 해서 뼈를 떨어주면요, 소리를 갖고 이제 진동을 만들어서 뼈를 떨어주면 그 진동이 달팽이관에 그 전달이 되면 그 다음에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감각신경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소리가 잘 들어와도 여기서 달팽이관에서 이런 신경신호를 만들지 못해요. 예,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난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공와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청의 정도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난청은 이 굉장히 심한 난청, 고도 난청이거든요. 그래서 dB로 표현을 하는데 대개 보면 70에서 90dB 정도 돼요. 제 목소리가 지금 나가는 게 대개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한 50dB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비교하자면요, conversation speech 얘가 대화가 한 60dB 정도 되고, 거리의 노이즈가 한 70dB이고, 나이트클럽, 지금 뭐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이제 못 가게 됐는데 100dB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천둥 번개 소리가 120dB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총소리를 바로 옆에서 들었다 150dB 이렇게 되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환자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게 인공와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 때문에 못 듣느냐 하면요, 요게 달팽이관의 단면도인데요. 단면도에 보시면 여기 진동하는 이런 막이 있는데 이걸 기저막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따라서 신경신호를 만들어주는, 그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어주는 기관을 유모세포라고 해요. 헤어셀이라고. 여기 주로 여기 되겠는데, 헤어셀. 여기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유모세포가 망실이 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인은 뭐 사고, 또 큰 소리, 또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요. 또 약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약을 잘못 드시면 이 유모세포, 헤어셀들이 죽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유모세포, 요거는 이제 어떤 여기 달팽이관의 속을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여기 보면 이쁘게 이렇게 배열된 게 정상적인 유모세포의 분포인데, 이 보시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가 빠져 있죠. 세포들이 죽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각 손실, 못 듣게 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냐면요, 이 유모세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냐면, 이 유모세포가 여기에서 진동이 들어오면요, 소리라는 게 결국 기계적인 진동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진동이 들어오면 뭐로 바꿔주는? 전기신호, 신경신호인, 전기신호인 신경신호로 바꿔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바로 유모세포라고 그랬거든요. 일종의 우리가 센서예요, 이게. 소리라는 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기계적인 압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를 뭐로 바꿔줘요? 전기 신호로 바꿔줘서 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그 센서가 뭐예요? 유모세포. 요거. 근데 요게 망가졌어요. 소리가 암만 들어와도 못 듣는 거예요. 뇌는 아무 신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극을 시술을 통해서 삽입을 해요. 달팽이관 속에 전극. 요거는 이제 전극은 절연체에다가 실제로 금속 전극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금속 전극에다가 뭐예요? 그 장소에 필요한 음성의 정보. 그건 되게 주파수 정보인데요. 그거를 전자공학적으로 추출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달팽이관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가 했어야 돼? 원래 유모세포가 있어서 걔가 만들어졌어야 될 그 신호를 어떻게 해요? 강제로 전자공학적으로 만들어서 뿌려주는 거예요. 전극에다가. 전극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수술 통해서 삽입한 이 전극 그 달팽이관 속에 있죠. 되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소리는 원래 기계적인 자극이고 뇌는 그 소리 기계적인 자극을 인식을 못해요. 뇌는 반드시 신경신호라는 전기신호만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속에 그 가운데에서 연결을 해주는 게 유모세포라는 세포예요. 근데 이 세포가 망가진 거예요. 어떤 이유로? 예.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 그거를 전극을 삽입을 하고 그 각각의 전극에다가 원래 그 자리에 필요한 그런 그 정보를 갖다가 전자공학적으로 추출을 해서 강제로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원래 얘가 여기서 만들어졌어야 되는 그 신경신호를 얘가 이 전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주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요 신경다발이 받아가지고 비로소 여태까지 똑같이 정상적인 그런 청각에서와 같이 이걸 받아서 어디로 뇌에다가 전달을 해줘서 비로소 이분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못 듣는 분들이 듣게 되는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예, 여기 우리가 만든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컴포넌트들이 필요하죠. 예, 성분들이 그 구성 요소가 있죠. 마이크로폰도 있어야 되고요. 아까 이제 그 정보를 갖다가 추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자공학적으로. 그거 하는 게 뭐냐면 이 DSP라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신호 처리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선 통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 이런 마이크가 있으면요. 거기서 이제 정보를 만들어줘서 그 내부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전극은 내부에 있으니까. 근데 피부 사이에를 피부를 가운데 두고 무선으로 통신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유선으로 할 수도 있는데 유선으로 하려면 외부와 내부 사이에 구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무선으로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외부기, 요 위에 보이는 게 외부기고요. 요게 내부기예요. 수술을 통해서 들어가는. 예, 굉장히 복잡한 사실은 전자공학 장치예요. 예. 그래서 이런 칩도 필요하고요. 예. 그렇게 만든 게 인공화고요. 그 동작을 갖다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외부기가 있어서 이게 마이크로폰은 여기 있고요. 예, 소리를 잡아서 이 기계 속으로 집어넣어주면 얘가 전자공학적으로 정보를 추출해서 디지털적으로 내부로 쏴줍니다. 무선 통신이죠. 그럼 내부에서 받아서 그거를 여기에 칩이 있어가지고 그 칩이 추출을 또 해줘가지고 비로소 이 그 와우 내에 있는 신경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뇌로 가서 음성으로 비로소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게 대면이면은 제가 질문도 여기 이 시점에서 받고 여러 가지 질문하시면은 제가 이제 그 대응을 해드리는데 비대면이라 이렇게 하지 못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인공화학의 개발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전자공학이 하지? 60년대 얘기거든요. 그렇지. 이제 놀랍도록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한 2만 명 정도의 그 환자들이 인공화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혀 못 듣는 분에 대해서 정상인에 가까운 청각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화호 성공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됩니다. 하나는요, 이게 딴 거하고 달려 이 달팽이관 속에는요, 해부학적으로 전극을 삽입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요거는 얘가 자극하는 이 신경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전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기가 막힌
그런 기가 막힌 장소가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거고요. 그래서 아주 럭키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인공화학 개발이 된 게 언제입니까? 60년대, 70년대. 그때 전자공학이 아주 폭발적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큰 기계였지만 지금은 너무 굉장히 작은 기계가 된 거죠. 그리고 전력 문제. 또 지금은 하루 이 AA 배터리, 조그만 배터리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하루를 씁니다. 이것도 그런 전자공학의 발전 없이는 할 수가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게 들고 있으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분야에서 그 종사하는 그 전문가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극의 수를 채널 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한 20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제 좀 궁금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청각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 이분들이 어떤 소리를 들을까 한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해 봤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냐, 시뮬레이션이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채널이 2개일 때, 즉 전극이 2개만 들어갔을 때 이런 소리가 났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한번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네, 대개 이 2개에서 맞추는 분들은 없으세요. 4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죠? 네, 여기 스피커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한 우리가 20개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24 한번 해볼까요? 이제 아실 것 같은데. 네, 아시겠죠? 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죠? 네, 서시입니다. 그죠?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듣는 소리는 이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네, 이제 주로 이런 힌트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늘. 근데 이제 이걸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이분들이 지금 이 인공아우를 착용을 하면요, 전혀 못 듣던 분들이 80 내지 90% 우리가 정상적인 대화의 문장 수로 보면요, 80 내지 90%를 알아들으세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럼 이분들이 우리하고 정상인 말씀입니다. 정상인하고 똑같은 소리를 듣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들어보시면 조금 이게 잡음 섞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적당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요, 이 소리를 갖고 충분히 대화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장치 없이. 인공어만 가지고.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요. 아까 이 4를 틀어드렸을 때 못 들으셨잖아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너무 잘 들리시지 않으세요? 이게 학습 효과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도 이런 소리를 들려주면 로봇 소리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거를 한 2년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희가 훈련을 시켜드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드웨어를 그냥 몸속에 이식했다고 바로 들으시는 건 아니고, 이분이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기술. 그런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인공청각인데요. 가격이 얼마냐 하면 한 4천만 원 됩니다. 이게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보험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이거를 원하는 분들이 대개 인구의 0.2%로 보고 있거든요. 예, 0.1 인구의 0.2%는 대개 이런 고도의 청각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선천적, 후천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세계 80%에 해당되는 인구에서는 이런 가격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서울대학교에서는 이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희생하지 않고, 예, 그 가격을 대폭 낮추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했고요. 그래서 이런 논문도 저희가 이제 국제 학술지에 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Design for a Simplified Cochlear Implant System.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시켰지만 단순하지만 그 성능을 갖다가 희생시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대면 강의가 되면 제가 이렇게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공와우로 대변되는 인공청각 말씀드렸는데 요 인공시각 DBS 한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듣지 못하는 분들을 듣게 했는데 보지 못한 분들을 보게 할 수는 없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면에도 상당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듣는 데에 대해서는 그 핵심 기관이 어디냐면 아까 얘기한 달팽이관이죠. 그럼 보는 데 대해서는 핵심 기관이 뭐냐면 망막입니다. 망막. 눈 속에 있는 망막. 그래서 인공망막. 그래서 이 망막 속에 있는 시각 수용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지고 이제 곧 이제 망가지고 그러는 게 문제가 돼요. 마치 달팽이관 속에 유모세포가 문제가 됐듯이. 유모세포가 센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리를 전기신호로 만들어주는 센서. 여기서도 망막에서도 시각 수용체가 빛을 전기신호로 만들어주는 센서예요. 그래서 트랜스듀서라고도 하죠. 그거를 대체하는 게 인공망막이에요.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예, 소리가 갖고 있는 정보, 또 빛이 갖고 있는 그 눈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그만큼 복잡합니다.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발전이 아직은 제가 이제 나오긴 한 제품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인공화와 같이 이렇게 권해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세 번째 DBS라는 거는요. 지금 활용화가 됐어요. 예, 실용화가 돼서 병원에 가시면 이걸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데 뭐에 좋으냐면 운동장애, 파킨슨병 특히, 예, 파킨슨병에 뭐 본대선 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된 거에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에 걸리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약물 치료하다가 이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런 DBS라고 그래서 이건 역시 임플란트를 어디다 하는 거면 뇌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 깊은 부위를 전극을 이용을 해서 자극하면 파킨슨병의 그런 증세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고요. 이게 뇌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파킨슨병에 관련된 그런 증세만 우리가 이걸 치료를 도와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영역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에는 뇌인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뇌에서 발전된 그 비롯된 질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적용 범위가 미래에 이 DBS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신경보철 혹은 바이오닉스라고 하는 것은 신경의 직접적인 전기 자극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인 기술이 인공화우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개발된 것이고요. 그리고 환자에 아주 적용이 잘 되는 성공적인 바이오닉스 기술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공시각은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뇌 자극 DBS는 뇌에
적용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존의 파킨슨병을 도와드리는 이외에 미래에 많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신경보철 기술은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즉 장애인은 사회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공화호를 착용을 해서 비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거꾸로 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 경제적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격이 인공화호는 3천만 원, 4천만 원 되고요. DBS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가격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능은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도 가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